울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도시로 또 최근에는 생태문화 관광도시로 각광받고 있죠. 특히나 울산 북구는 올해로 출범 20주년을 맞고 있는데요. 지난 20년간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울산광역시 박천동 북구청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울산하면 자동차 산업 등 산업도시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특히 울산 북구의 현황은 어떠한지 자세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울산은 자동차와 중화학공업이 밀집한 산업도시입니다. 특히 우리 북구는 완성차 생산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현대자동차가 위치한 산업의 메카인데요. 북구에는 현대자동차 외에도 관련 중소기업이 약 한 570여 개가 자리한 명실상부한 자동차 도시이기도 합니다. 출범 20주년을 맞는 울산 북구는 산업의 메카를 넘어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또 살고 싶어하는 친환경 생태 도시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아마 20년 만에 인구가 2배 이상 늘어 인구 20만 자족 도시에 성큼 다가섰고, 아마 예산 규모도 당초 300억 원에서 3천억 원으로 10배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1인당 지역 내 GRDP 또한 6만 불을 상회하며 자족도시로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인구가 꾸준히 줄고 있는데요. 울산 북구는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 원인,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구가 경쟁력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는 인구 증가의 요인을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과 또 자연 친화적인 정주 여건 개선 사업 덕분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북구는 울산에서도 신흥도시로서 꼽힐 겁니다. 아마 8곳에 이르는 도시개발 사업이 최근에 마무리됐거나 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도시개발 사업 지구를 중심으로 또 인구 유입이 매우 활발합니다. 내년만 해도 15,000세대 약 4만여 명이 우리 울산 북구로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와 함께 또 눈여겨볼 것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뜻하는 노령화 지수인데요. 최근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 북구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6.9%로 전국에서 노령화 지수가 가장 낮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젊다는 것은 그만큼 전국에서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울산은 자동차 산업이 발전한 만큼 관련 중소기업도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 육성 방안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울산 북구에는 중소기업이 한 850여 개 위치해 있고, 그중 자동차 관련 기업만 해도 66%인 570여 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 차세대 기술 사업 지원과 한 해 50억 원의 융자금에 대해 이자를 지원해주는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튜닝 전문인력 양성, 구인구직, 채용 박람회, 기업체 동행 면접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결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평가에서 또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구정 전반에 대해 올해 받은 상이 벌써 10개가 넘었는데요. 경제 부분만 해도 우리 북구가 산업의 중심 도시답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산업경제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및 퇴직자 일자리 지원 등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했고, 또 취약계층 근로자 건강지원 방안 연구 등 근로자와 공감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해 노사가 함께하는
행복산업단지를 조성한 점에서 특히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우수상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물류 확장을 위해서 도로 2곳이 개통됐다고 들었는데요. 이로써 기대되는 효과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지난 9월 개통한 오토밸리로와 옥동 농소간 도로는 산업 물류와 생활권 확장에 굉장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3,100억을 투입한 오토밸리로는 총 연장 13km 도로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동맥으로 산업 경쟁력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총 사업비 4,300억 원 규모의 옥동 농소간 도로는 1차 개통에 지역 생활권이 더욱 편리하게 확장되고 있는데요. 2020년 도로가 완공되면 북구의 생활권은 더욱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또 앞서서 자연 친화적인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셨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어떤 활동들이 있었나요? 네, 우리 북구가 지향하는 도시는 자연과 삶이 어우러지는 친환경 녹색 도시입니다. 매곡천과 청곡천, 호계천 등 마을 곳곳을 지나는 하천과 도심 가까이 위치한 무룡산과 천마산 등은 친환경 녹색 도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소하천들은 생태하천 조성 사업을 통해 주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있고 또 도시 숲을 중심으로 건강한 휴식 공간도 확보를 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여가와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체육센터와 문화센터, 운동장도 지속적으로 확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북구의 7번째 구립도서관인 매곡도서관이 문을 열었고 쇠부리 체육센터도 주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여러 시설들 가운데 도서관 도시라고 불리울 만큼 도서관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북구는 울산의 신흥도시답게 어린 자녀를 둔 부부들이 많은데요. 이들은 대개 아이들과 함께 나가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곳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확충에 더 신경을 쓰고 있고 우리 구청에 도서관과도 있을 정도입니다. 올해 개관한 매곡도서관을 비롯해 작은 도서관, 네트워크 도서관 등 모두 38곳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울산 북구의 도서관 수는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인구 5,000명당 도서관이 하나 정도인데 전국 평균 인구 7,000명당 하나이니까 아마 전국 평균을 훨씬 더 상회하는 수준이죠. 네, 복지 정책도 주민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사람 사는 정이 넘치는 도시, 따뜻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은 정책의 힘도 중요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주민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겠죠. 얼마 전 인터넷 포털 뉴스를 뜨겁게 달구었던 아마 저금통 200개 기부 기사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북구에 살고 계시는 한 익명의 기부자가 40년 동안 저금통에 모은 5천여만 원을 구청에 기부하신 건데요. 아마 이런 마음씨 따뜻한 분이 계시는 우리 울산 북구가 정말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복지 정책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복지 관련 예산은 해마다 늘고 있는데 내년도 울산 북구의 당초 예산 46%가 복지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맞춤형 복지 전담팀 운영으로 전문적이고 세심한 상담을 통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과 소외계층에 대한 효율적인 복지 급여 지원 및 일자리 제공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10년 구청장께서 생각하시는 북구의 미래상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호계문화체육센터와 강동문화센터 건립, 또 연포운동장 조성은 계획대로 추진해 있으며 시립 노인복지관과 노인회관 건립,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등 구민들이 필요로 하고 원했던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산림복지단지 지정과 생태하천 조성사업, 도시숲 조성, 장미 테마거리 조성, 자전거 문화센터 건립 등 함께하는 친환경 생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출범 30주년이 되는 2027년에는 인구 30만을 목표로
고도화된 자동차 신산업을 발굴하는 등 다변화된 발전 전략 추진과 또 신성장 동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미래 비전인 미래로 도약하는 드림시티 울산 북구를 실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20년간 눈부시게 성장해온 울산 북구가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울산광역시 박천동 북구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